아니 왜 갑자기 검찰이 명태균 씨를 수사한다고 난리치죠. 이게 경남 선관위에서 고소고발한 게 지난해 12월이잖아요. 12월인데 갑자기 검찰에서 들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명태균 씨가 이 김영선 후보 측에서 6,3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여론조사 등 여론 관리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명태균 씨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도 친하고 이준석과도 친합니다. 이준석과도 친한데 이준석뿐만이 아니에요. 이 이준석을 통해서 김종인, 함성득 교수 등을 소개를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준석과 명태균 사이 관계, 그다음에 이준석, 이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사이가 왜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었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힌트가 있는데 20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윤 대통령 내외와 가까워졌으며 여론조사가 그의 주된 무기였다. 브로커, 컨설턴트 등에 가깝다. 여론을 읽는 흐름을 비롯해 정치 현안에도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 이 파보면 파볼수록 신기한 게 많이 나오는데 이 명태균 씨 명함에 시사 경남 대표로 이렇게 CEO로 표기를 하고 다녔어요 보니까. 이걸 이제 들고 다녔던 거죠.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1대로 940번. 이 주소가 중요합니다. 이 명태균 씨 보니까 이준석과도 굉장히 친합니다. 이준석 당대표 후보와 비오는 밤 제주에서 화이팅. 명태균. 자, 명태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지금까지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과 당내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진심을 담아 국민과 당원께 사과의 말씀. 때가 이제 당대표 후보 시절 찍은 거고 당대표 되고 나서 6월 3일 날 이건 8월 23일이니까 2달 후에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도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제주도에서 가서 찍을 정도면은 김종인과도 보니까 이제 친하고. 자, 그 번지수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1대로 940번지 이곳은 어떤 곳일까? 이 명태균 씨 회사들이 질비하게 있었던 곳입니다. 보니까 주식회사 온세 전화번호, 주식회사 온세계 신문, 주식회사 좋은 날. 지금 법인 상호명이 바뀐 거예요. 이게 한 개 회사고 또 하나는 주식회사 전화번호부, 주식회사 114 전화번호부, 주식회사 114 전화번호부. 전화번호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DMB,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겠죠. 주식회사 경남 미디어 리서치 등으로 이름을 바꾸다가 주식회사 좋은날 리서치로 또 회사명을 바꿉니다. 또 다른 주식회사 좋은날 리서치 법인 등기부 등본도 있는데 주식회사 좋은날 리서치, 주식회사 썬 리서치, 주식회사 시사 경남. 와, 이름도 진짜 많이 바꾸네 보니까. 또 미래한국연구소도 이 모두 주소지가 마산 회원구 3-15대로 940이야. 그럼 사실상 한 사람이 운영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한 개 주소지에 이 회사들이 다 있는 거야. 이 보면 여론조사 하려면 전화번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호명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론조사 하려고. 그래서 이 명태균 씨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김건희 여사가 명 씨를 초대할 때 그의 직책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이라고 알려졌다. 김건희와의 개인적 친분 과시 등 여러 정치인들과의 인맥 때문이고 이 인맥을 이용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발휘했다라는 거죠. 이런 정치적 인맥을 쌓는데 사실상 본인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터넷 매체와 여론조사 업체가 크게 작용했다. 명 씨가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로 정치적 인맥이 매우 넓어졌고 그중에 이준석 의원도 있으며 김건희 여사도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명 씨가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를 했다는, 여론 조작을 했다는 얘기죠. 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경계선상에서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표본을 조작한다라든지 표본 초출해서 보수를 과표집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방법으로 충분히 여론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와 또 이준석과 이런 식으로 친분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 대단합니다. 자, 이거 진짜 파면 팔수록 재밌는데요. 명태균. 이 사람은 이제 창원대학교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죠. 창원대학원에서 경영학과 마케팅을 전공했다. 산업 비즈니스를 전공했다.
창원 쪽에서 여론조사, 경남 쪽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컨설팅 비용을 받았겠죠. 그 비용 중에 아까 김영선 의원이 6,300만 원 그런 돈이 아닐까요? 명시가 사실상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는 김영선 전 국힘 의원이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과거에 PNR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런 회사 등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회사들을 쭉 만들어서 정치인들한테 접근을 해서 이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김건희와 또 이준석한테 접근을 해서 그런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증거를 제가 좀 이따 제시를 해줄게요.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가 나하고 특별한 친분은 없다면서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다.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에도 도전했을 당시 그 사람이 붙어 다니면서 열심히 했다. 그 사람이 딱 붙어 다녔다는 거야. 이준석 옆에서 당대표 선거할 때. 그래서 열심히 했다.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소개를 해줘서 이 김종인 씨도 알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함성득 교수 매기는 김종인 전 위원장은 명태균 씨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다. 명태균과 가까운 사람이 김종인, 이준석이라고 엇갈리는 주장을 내놓았다. 명태균과 진짜 가까운 사람이 김종인, 이준석이다. 이거 활용을 했던 거예요. 이 명태균 씨를 여론 조작에 활용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 보니까 명태균이 데이터를 주면 그것을 보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판을 짰다. 여론조사 데이터로 선거 전략을 하는 친구다. 이준석 의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함 교수는 윤 대통령 내외가 살았던 아크로비스타 이웃 주민으로 윤 대통령 부부와도 돈독한 관계이다. 다 이런 사이에 보니까 이런 사이로 얽혀져서 김건희와도 친분을 쌓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명시와 한때 가까웠던 명태균과 가까웠던 D씨의 주장은 충격적이다. D씨는 윤 대통령 내외가 관저로 들어가기 이전에 명시는 대통령이 거주하던 아크로비스타를 가끔 들렀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에도 명시와 통화했으며 김 여사와도 자주 소통을 했다라고 자신의 목격담을 들려줬습니다. D씨는 그러면서 명시가 대통령 내외와의 관계를 과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스피커폰으로 대통령과 통화 녹음을 들려줬다면서 이미 김영선 공천을 직접 겪어본 사람들로서는 명시의 영향력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 명태균 씨가 아크로비스타 집을 들렸다네요. 윤석열 김건희를 집에 들려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도 명시와 통화를 했다는 거야. 윤석열이 김건희와도 자주 소통을 했다. 전화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녹음을 해서 이 명태균 씨가 D씨한테도 들려줬다. 스피커폰으로 나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야, 대단하네요. 이 사람 뭔가 크게 터질 것 같아 보니까. 이 명태균 씨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합니다. 대단하죠. 자, 이 앞에 계신 분은 윤석열 대통령 부친 같아요. 윤기중 씨 같고. 자, 거의 로얄석에 보니까 맨 앞에 있네요. 보니까 이 명태균 씨가. 뒤가 안철수인가요? 안철수 의원 같기도 하고 안철수 같아 보이는데 이 명태균 씨가 하여튼간에 이 로얄 박스석에 딱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초대를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명태균 씨 부부가 같이 초대를 받았다. 로얄 박스석에 받았다. 그만큼 김건희와 친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김건희 몫으로 초대를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미래한국연구소 아까 이 실질적인 운영자가 명태균 씨로 추정이 되는데 이 미래한국연구소 PNR과 보통 보면 같이 리서치를 해요. 명태균이 최초에 근무했던 직장이 PNR 종전에 근무했던 이 PNR 리서치와 같이 여론조사를 합니다. 항상 보면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 PNR 같이 하는데 자,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 여론평가 36.8, 부정평가 60.7 아주 불리한 결과들이 나오죠. 자, 다음 결과들이 보면 재밌어요. 국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첫 1위 차지 미래한국연구소야. 20.1% 4%로 1위 나경원 전 의원은 15.5%. 최초의 여론조사 결과를 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합니다. 해서 이준석을 1등으로 띄워줘요. 이준석과 친분이 엄청나요. 보니까 계속 띄워주는 거야. 보니까 이준석. 자, 미래한국연구소 또 합니다.
이때가 최초도 한 게 2021년도 5월 17일 날 하고 또 이때가 언제입니까? 5월 29일, 5월 29일, 12일 있다가 또 합니다. 12일 있다가, 이준석, 나경원, 40.7%, 19.5%. 이 대통령,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야, 차이가 엄청나죠? 40대 19입니다. 앞서서는 20대 15가 이렇게 벌어져요. 이게 믿겨집니까? 12일 만에 이렇게 벌어집니다. 확 참. 그러면은 이제 못 쫓아오죠.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일까요? 자, 대단하네, 보니까. 자, 윤석열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여론조사들이 계속 발표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 다음 주장 중 어디에 공감합니까? 국힘에 입당해서 당내 경선에 참여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 미래한국연구소. 자, 42.2%입니다, 이게. 대단하죠? 새로운 정치 세력을 아울러 세력화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 둘 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야. 23.7%. 이것도 당장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야 된다고 40이고 정치 세력 등을 아울러 세력화해서 차근차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 천천히. 요게 23%야. 합하면 몇 프로입니까? 60, 70% 가까이 되는 거야.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 여론 70%. 누구? 미래한국연구소. 이렇게 윤석열을 띄워줍니다. 김건희와의 친분이 작용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띄워주는 거야. 이게 언제입니까? 보면 앞선 조사가 4월 18일. 요건 조사가 봅니까? 5월 29일. 자, 한 달 후에 했던 거죠. 4월 18일, 5월 29일. 한 달 열흘 후에 또 여론조사를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다음 인물 중 차기 대통령 가운데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자, 지나갔네요. 요거죠. 36% 윤석열입니다. 이재명 25.9% 계속 띄워주죠. 미래한국연구소. 예. 김건희와의 친분이 작동되지 않았을까요? 계속 띄워주는 거죠. 범야권 차기 대통령 적합도 21년 6월 28일 한 달 있다가 윤석열 34.3, 홍준표 14.1. 야,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사실 홍준표 인기도 만만치 않았죠. 여론조사, 국민조사에서는 오히려 홍준표 인기가 더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당내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앞섰죠. 당내 여론조사에서 특정 정규 세력이 개입하면서 윤석열한테 밀려서는데 가만히 가까스로 밀렸었는데, 근데 국민 여론은 홍준표도 상당히 높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희한하게도 윤석열이 더 높아요. 더블 스코어야. 더블 스코어도 높네요, 보니까. 이런 여론조사 P&R 리서치잖아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보이잖아요.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딱 나오지 않아요? 50.5 대 40.5. 윤석열. 계속 윤석열한테 유리한 결과들,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들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발표합니다. 이것도 6월 말 2021년도. 차기 대통령 적합도 또 이거 6월 28일 말쯤에 이 32.7 대 25점. 이거 계속 이런 거 찾아보면 수도 없이 나와. 이거 수백 개 수천 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보니까 이준석과 또 김건희와 친분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이걸 탄이라고 하는데 선수들 용어도 탄이라고 합니다.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여론 조작이죠. 범죄입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김건희와 이준석과 엮여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준석이 당대표 되는데도 이 명태균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데도 김건희와의 친분을 이용한 이런 탄조사, 여론조작, 또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대단합니다. 아마도 명태균이 없었다 하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 되기도 힘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가 왜 이 명태균한테 쩔쩔매는지, 예? 김영선이라는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낙점 2022년도 6월달에 공천을 명태균이 바꿨다고 하잖아요. 윤핵관에서 다른 후보를 냈는데 이 명태균이 윤석열하고 전화해서 바꿨다고 하잖아요. 후보를. 국회의원 후보를 바꿨다니까.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에 바꾼 거예요. 바로 하루 전날에. 그러면은 이 명태균의 영향력은 대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명태균 음성 파일 단독 입수. 김영선 컷오프. 여사가 직접 전화 와서. 이런 것도 김건희가 직접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명태균한테. 김영선 컷오프 돼. 잘린다고. 저쪽에 준비해. 김해 갑에 가서 공천 준비해라고 전화가 왔다라는 거죠. 이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정도면은. 그동안에 이게 설마 했는데 진짜입니다. 윤 대통령 나는 김영선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5월 9일 날입니다. 2022년 5월 9일 날. 이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 날에 있었어요. 오전 10시 19분에 이 씨와의 통화에서 사무하고 전화했다 해서 사무하고 전화해서 자 사모하고 전화해서 사모는 그 김건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건희하고 전화해가 이거 경상도 사투리죠. 내가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따졌다. 이거 김건희하고 전화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윤석열 바꿔줬는지 어쩌는지 해서 전화해서 따졌다는 거잖아. 윤석열한테 대통령이 말하기에 나는 김영선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 누구한테? 윤핵관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 추정컨대 권성동 같아요. 권성동이한테 나는 김영선이라고 전화했는데 내가 추정이에요. 일하대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일하대.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윤상현 쪽에서는 다른 후보를 믿었죠. 아마 김종양 후보인가 그럴 겁니다. 윤상현이 이때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었어요. 국힘에. 그래서 윤상현하고 윤핵관들, 윤한홍 의원들, 권성동 이쪽에서 아마 김종양 의원을 믿었던 것 같아요. 믿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걔네들이 이제 판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이렇게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이자 그쪽도 밀고 갔었는데 윤석열이가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김영선이라고 이래 말했다라고 명태균 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 이해가 가죠. 윤 대통령 내일부터 김영선 전 국힘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공천을 약속받았다. 야, 대단하잖아요, 명태균. 명씨는 Y씨가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윤한홍이겠죠. 윤핵관 요 당시에 윤한홍 의원으로 추정이 됐는데 윤한홍이가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K는 권성동 같아요. 그 당시에 윤핵관은 공관위에 압박을 넣어가지고 공관위 위원장은 윤상현이었다는 얘기죠. 가지고 그렇게 김종양 의원을 밀라고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야? 끝났어. 이 새끼들 이겠죠. XX는 대통령 뜻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참칭해서 팔아서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닌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소문 내면 안 돼요. 후보들 난리 날 겁니다. 누구누구 입 조심하라고 하세요. 우리끼리만 그거 하고 라고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김종양 전 현 의원을 지금은 김종양이가 이게 창원 의창에서 현재 국회의원이 됐죠. 다시 공천을 받았죠. 그 당시에도 김종양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었다. 김영선 그 현수막 이제 본선 후보잖아. 본선 후보는 좀 틀려야 되거든. 문구가. 그래서 현수막도 바꾸고 해. 이 김영선 공천돼. 2022년도 6월달 상황입니다. 이때가. 이 당시에 그러니까 핵심 뭡니까? 명태균이가 전화해서 윤석열 김건희한테 따져서 국힘의 경남 의창 이 후보 전략 공천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김영선이를. 김종양 씨가 이 윤핵관들이 밀어서 대통령 후보도 원래는 예정이 하려고 되는데 이 명태균이가 윤석열 김건희한테 따져가지고 바꿨다라는 거잖아요. 윤석열이가 나는 김영선이라고 얘기했다. 이 윤핵관한테 그 얘기입니다. 큰일 날 얘기죠, 이거. 다 이거 깜빡할 얘기예요. 이거 징역 2년. 징역 2년, 3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해가지고 징역 2년 받았잖아요. 그겁니다. 명씨가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내게 들려줬다. 명씨가 과시하려고 통화 녹음을 스피커폰으로 여기저기 들려줬다. 자, 윤 대통령이 처음에는 명씨한테 K의원이 이건 당에 맡겨달라고
했다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권성동이죠. 권성동이가 추정컨대 이건 당에 맡겨달라 이 공천 문제라고 이제 윤석열한테 얘기했나 봐요. 그러자 명시가 영남 지역구에 여성 의원이 없다는 식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것이다. 거듭 요청을 하니까 윤석열이가 알았어 내가 다시 알아볼게라고 해서 윤핵관한테 권성동이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해줘 김영선이 해줘 그 얘기죠. 대단합니다. 윤 대통령이 K 의원에게 재차 말한 것 권성동이한테 거기 그냥 김영선이 해줘 경남 의창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자, 2월 18일 오후 9시 38분 이시와의 통화에서 김영선 컷오프야 여서가 직접 전화 왔어. 야, 김건희가 이 명태균한테 직접 전화 왔습니다. 원래죠. 2월 18일 지금까지는 그래도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나 봐요. 지금은 사이가 멀어졌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빨리 내가 꼭 빨리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요. 나한테 빨리 보내. 야, 김영선이 경남 의창에 잘렸어. 안 돼. 안 되니까 빨리, 기사 내서, 김해 가부도 가라가 됐죠. 김해 가부도 가라 가니까, 아마도, 김건희 측에서 가라 가니까 빨리 기사 내.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는 걸로, 그 얘기입니다. 김건희와도 전화통화도 막 하고, 이런 게 이제 녹취 파일로 나오면 대박일 것 같아요. 자, 이 명태균의 위세가 얼마나 셌는지 한번 보세요. 자, 김영선이가 우리 의원실에는 국회의원이 둘이라고 했다. 김영선 의원이 우리 의원실에는 국회의원이 둘이라고 집으로 얘기했대. 김영선과 명태균이라며 공무원과 함께 회의하는 자리에서도 헤드석에는 명태균이 앉았고 김영선 의원은 옆자리에 앉았다. 자, 공개적인 자리에서 명시가 김 전 의원에게 쌍욕을 비롯해서 막말을 해서 쇼킹했다. 야, 대단하죠. 명태균이가 김영선한테 쌍욕하고 막말했대. 김영선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걸 감내했다. 주종 관계 이상으로 보였다. 대통령 특히 김 여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공천마저 좌지우지하는 실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야, 김건희 갖고 노는데 김건희하고 통화하고 윤석열하고 통화하는데 어떻게 대들 수가 있어요. 명태균한테 못 대들죠. 자, 명태균이가 여론조사에서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대들 수 있어? 윤석열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김영선이 꼼짝 못하는 건 당연하죠. 김영선도 대단합니다. 이거 변호사잖아요. 판사 출신이고. 물론 수주관물 막 떠먹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꼼짝 못했던 거야. 다 이해가 갑니다. 다 이해가 가요. 자, 이 명태균이 이런 말도 했어요. 이소부와의 바람과 태양, 바람을 선택하셨군요.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태풍이 불 것 같다라고 적었습니다. 본지는 이 토마토죠. 김건희와 대통령실에도 해당 질문과 함께 반론을 요청했으나 아직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통령실에서 여기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해명을 못하고 있는 거야. 대부분 사실이니까 해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뉴스토마토에서 못 오니까 해명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당하고 있는 거야. 김건희 측에서 어떤 것도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소부와의 바람과 태양의 비유를 이 명태균 씨가 들었거든요. 자, 태양을 씌워주면 나 모든 것 옷을 벗고 다 나올 수 있어 이거예요. 뉴스토마토의 취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너희가 바람을 부니까 나는 옷을 더 여밀 거야. 폭로를 아직은 안 할 거야 이거 얘기예요. 하지만 태양을 씌워주면 옷을 벗겠다라는 얘기죠. 자, 충분히 이해가지 않아요? 명태균이 어떤 사람인지, 왜 김영선이 꼼짝 못했는지.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검찰이 하는 이유를 알겠죠. 명태균을 손과 발을 딱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폭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수사를 하고 검찰에 불려 왔다 갔다 하고 별의별 협박질을 다 하겠죠. 네가 한 거 지금까지 다 하게 되면 징역 10년 20년도 넘어.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이 검찰의 특유한 그 수법이잖아요. 현재는 김건희 측에서 검찰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 법무부 장관 또 검찰총장을 통해서 완벽하게 제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검찰을 꼼짝 못하게 제어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작년 12월 달에 선관위에서 고소한 건을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검찰이 지금 사건에서 다시 언론에 퍼뜨리냐 이거죠. 예, 지금까지 얘기를 보니까 이준석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왜 이해가 가죠. 김건희 총선 개입해서 이준석 선의의 조언일 수도 증거가 부족하다. 좀 미심쩍다. 확실한 증거가 아직 없는 것 같다.
좀 애매모호하다.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애매모호하다. 이 이준석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을 받아가 현재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언론 기사 보니까. 그러면서도 왜 실드를 치는지 알 것 같지 않아요? 명태균과 이준석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명태균과 이준석은 수많은 진짜 친한 사이였어요. 이준석을 당대표 만들어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명태균의 여론조사,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탄조사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이고 진짜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도 소개시켜주고 함성득 교수도 이준석이가 소개시켜주고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인데 이건 김건희와 이 그 명태균을 연결시켜 준 것도 고리가 이준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김종인과 함성득을 연결시켜 줄 정도면은 그 당시 처음에 대통령 후보로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윤석과 손잡으면서 같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당대표 선거할 때 활용했던 게 명태균이야.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충분히 활용하려고 생각을 했겠죠. 이준석 잔머리 잘 굴리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쪽에 라인을 대줬겠죠. 소개를 해줬겠죠. 그러면서 김건희와 명태균 사이를 이어준 것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준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 명태균이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준석이가 진짜 나쁜 게 뭐냐면은 보세요. 7불사 회동을 했어요. 4명이서 김영선, 이준석, 명태균, A 의원. 명태균과 이준석은 친했어. 지 당대표를 만들어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명태균이라니까요. 김영선 의원과 천하람이죠. A 의원은 천하람, 이준석, 명태균, 김영선이 7불사에서 회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건희 공천 개입 폭로를 논의를 한 거야. 여기서 논의를 한 거죠. 근데 명태균과 김영선 측에서는 비례 1번을 달라. 1번을 주냐 3번을 주냐 가지고 논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3번 쪽으로 일단은 얘기가 된 거예요. 3번을 주자는 좀 얘기 됐는데 이 김종인 그때가 공천관리위원장이잖아요. 개혁신당에 가니까 안 돼. 이거 가지고 3번 줄 수 없어. 라고 해서 빠꾸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김영선이가 자꾸 찾아갔다는 거예요. 김종인을 집까지 찾아가서 계속 애걸복걸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한 겁니다. 이준석이 나쁜 것은 충분히 이 천하람은 그 기자회견문까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만들면서 3일인가 4일 정도를 이 7불사에서 머물렀대요. 기자회견문 만들면서 천하람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 위법행위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명백하게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다고. 텔레그램 메시지도 직접 전송받아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드를 쳐주는 거 보세요. 선의의 조언일 수도 증거가 빈약하다. 증거가 빈약한데 왜 어떻게 기자회견문까지 거기서 정리를 하냐고요. 충분히 본인은 그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다 했던 거죠.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까지 했다는데 김용남 의원이 폭로했잖아요. 서울대에 올라와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 심각성을 김건희 공천 개입의 심각성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용을 해먹잖아요. 이준석이 나쁜 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김건희는 쉴드를 쳐줘요. 선의의 조언일 수도 또 텔레그램 메시지 증거가 빈약했다라고 쉴드를 쳐주고 별 문제 없어. 공천 못 받았잖아 결국에. 2024년도 2월 달에 공천 못 받았잖아. 이렇게 실드 쳐. 하지만 2022년도 6월 달에 지가 공천해줬잖아요. 왜 네가 공천해줬어? 라고 물으니까 내가 한 거 아니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 맡겨놨어. 라고 또 거짓말 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빴어요. 이용해먹을 건 다 이용해먹고. 그런데 이제 의심이 가는 게 이준석이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 김영선과 명태균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다 받았잖아요.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본인의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성상납 의혹, 성매매,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다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건희 측과 모종의 거래를 하지 않았느냐. 덮어주는 대가로 이용은 싹 해먹고 그러니까 질이 나쁘다라고 사람들이 국민들을 의심하고 있는 거야. 왜 의심을 하는지 알겠죠? 협상 초안까지 다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폭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준석과 김영선, 명태균 셋이서 5분 정도 있었고, 이준석과 김 전 의원 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방에서 나왔다면 그 둘이 다음날 새벽까지 얘기를 했대. 자, 대단하죠. 김영선과 이준석이 밤날 새벽까지 그 방에서 둘이만 있었다는 거예요. 별의별 얘기 다 했겠죠. 김영선이 다 폭로하려고 지금 나온 건데, 개혁신당에. 이제 김건희 다 까발려줄 테니까 나 1번 줘, 3번 줘,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3번까지는 오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김종인한테 갔는데, 김종인이 바꾸는 거죠. 김 전 의원은, 김영선은 이 의원과의 밤샘 협상에서 김 의원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대위를 1번을 요구했다. 1번을. 이 의원을 대신해서 A 의원 천하람이 7불사에 남아 양쪽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개혁신당에 남은 현역 했는데 이 7불사에서 2, 3일간 더 머물면서 기자회견 초안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개혁신당에 남은 현역 국회의원이 이원욱, 양정숙, 양향재, 조홍천 등 4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명을 더 영입하게 되면 선거 보조금 40억 가까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의무 선거 방송 토론회도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김영선의 영입을 원했던 거죠. 이제 이준석 측에서 간절히 원했었는데 김종인이 빠꾸를 놓게 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준석이는 카카오톡으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본을 받았다.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인간은 지금. 그러면서 그걸 발표를 안 차나요. 이거 가지고 내가 봐서는 김건희 측과 딜 친 거 아닌가요? A원과 D씨도, 천하람과 D씨도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눈으로 봤답니다. 천하람도 봤어요. 천하람은 당시 기자회견 초안 작성을 주도했으며 이와 관련해 그것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수위에서 넣을지를 상의하는 수준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갑자기 검찰에서 수사하는 겁니다. 수사해서 너 꼼짝 마. 김태균과 지금 명태균하고 김건희 사이가 벌어졌어요. 김영선과도 완전히 벌어졌습니다. 이게 좀만 아차하면 명태균이가 다 불기세요. 너 여태까지 위법하게 행위한 거 돈 받은 거 다 뒤져버릴 거야. 돈 받은 게 많은가 봐요. 보니까 이 컨설팅이잖아요. 여론조사 해주고 그 대가로 돈 받지 않았을까요? 뒷돈. 보니까 6천 얼마 받았잖아요. 6,300 받았잖아요. 이 김영선 측에서. 이것만 있을까요? 드러난 게 이건데. 다른 의원들 다 경남 쪽에 거의 다 하지 않았을까요? 충북 쪽도 있고 뭐 지금 많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준석이도 여론조사 했죠. 지금 보니까는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도 지금 여론조사 엄청 많이 했잖아요. 보니까 언론사 기사 찾아보니까 엄청나 수백 건, 수천 건이야, 보니까. 지방선거 하면서 지역마다 다 지금 다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PNR. 이 미래한국연구소. 보세요. 이 사람이 살아온 과거가 뭔지.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라니까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 브로커 비슷하게 활동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시사 경남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무기로 해서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를 무기로 해서 정치인들한테 유력 인사들한테 접근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하면서 컨설팅 비용 받는 거예요. 이거 수사하고 조사하면 어마어마한 비리가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대단합니다. 자,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명태균, 그래서 명태균이 힘을 썼네요, 보니까. 충분히 다 이해가 가네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명태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그 사람의 과거를 보니까, 왜 윤석열, 김건희가 이 명태균한테 쩔쩔 맸는지, 이준석이 쩔쩔 맸는지, 이준석도 명태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게 두렵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덮어주려고 하는 거겠죠. 본인 성매매 혐의 무혐의 됐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잖아요. 윤석열이 김건희가 얼마나 좋은 카드인데, 그걸 다 무혐의로 종결 처리를 해주냐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다 무혐의 나왔다니까. 정말로 이준석도 지금 보니까 최악인 줄 알았는데 진짜 나빴어요. 진짜 더 최악입니다. 이준석, 김건희, 윤석열 다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자, 여기까지요.